네,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해가 좀 반짝 떴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증시 우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주요 지수가 이틀 연속 좀 상승세를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증시가 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좀 했고 또 기술주 위주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이제 뭐 하락한 만큼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에 대한 만큼 그 종목의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 위주로 반등폭이 반발 매수가 좀 커서 그런 종목 위주로 반등폭이 컸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 위주로 반등폭이 좀 컸었습니다. 금요일 이제 맵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이고 가운데 있는 빨간색 한복판에 있는 디즈니만 이제 빨간색인데, 예,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예상만 못했죠. 예, 예상만 못하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전망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김기성 앵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이제 OTT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가 그렇게 계속 순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한번 주셨었는데 그런 영향이 좀 저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예전에 넷플릭스도 좀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예, 넷플릭스도 사실 매출과 순이익은 늘어났는데 이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을 미치지 못했었죠. 이제 그 부분이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넷플릭스는 지금 한 개 계정을 가지고 5명이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제 여러 명이 쓰고 있는 건 좀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에 반발이 있겠지만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다시 좀 매출이나 가입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OTT 시장 자체가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 쪽으로 그렇죠.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점 독점 체제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뭐 안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도 뭐 몇 개 기업만 남게 되겠죠. 예, 그리고 주간 단위로 한번 맵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주간 이틀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했죠. 예,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저렇게 다 자주색이고 핏빛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가 예, 오른쪽 12%? 상단에 12%, 12%로 가장 많이 빠져서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디즈니도 만만치 않게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디즈니는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실적 부담이고 이 두 개의 이제 대형 종목이 빠지게 된 차이는 약간 이유가 좀 다르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되면 바로 반등하겠지만 테슬라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갈 때 $900 잠깐 넘었었지 않습니까? 장중에는 지금 $600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네요. 예, 많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간 단위로 이제 그렇고 또 주말 동안에 금융안전 보고서가 또 나왔죠? 금융안전 보고서는 이제 5월 초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준비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유는 저기입니다. 지난주에 하도 많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랬죠.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나라 뉴스에 한 3일 동안 계속 뭐 인플레 때문에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그거에 대한 가계부채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2주 전에 나왔던 금융안전 보고서 열흘 전쯤에 나왔었던 그 전에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금융안전 보고서는 연준의 금융안전 보고서는 1년에 2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융안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두 차례 어떤 특징적인 주요 인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한 번은 4월 말에 FOMC 이후에 연준 의장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고용 문제는 아직 좀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었고 다음 주에 바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금리에 대해서 좀 금리 상승을 좀 한번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했었는데 그 주에 이제 나왔던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자산시장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제 약간 이 자산 가격이 예, 버블이 끼었다.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때문에 약간 충격을 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물가랑 생산지표 관련된 것들이 너무 좋아서 경기가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랑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서 금융안전 보고서 리포트를 한번 봤는데 우려하는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뭘 우려하는지 봤더니 이 자산 가격 그에 대한 평가랑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위험 선호 그리고 그 낮은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미래에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패드가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점을 하나 보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고평가되고 잘 안 쓰는데 뭐 PSR이나 PDR 같은 단어를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쓰고 있는데 이제 패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PER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니까 그 현재 PER이 역사상 최고다. 현재보다 높은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예, 저 표를 보니까 한 번 있었는데요. S&P 500의 PER이죠? 예, 맞습니다. S&P 500의 PER입니다. 예, 저게 24가 거의 맥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24가 현재 수준에 아주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 24를 넘었던 적이 닷컴 버블 시기에 한번 그 시기에 잠깐 좀 넘었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한 번 있었는데 저 때에 버블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FED 모형 가격이라고 이 기업의 예상 수익률,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포함한 예상 수익률이랑 신용물 국채금리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 이제 빨간 선, 중간선이 4.7 정도를 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S&P 500에 투자했을 때 예상 투자 수익률이랑 그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4.7%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버블이 껴서 이제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하락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예전에 그 보게 되면 4.7 그러니까 이제 4% 밑으로 내려왔던 게 닷컴 버블 이후에 직후 그리고 또 저기 금융위기 그 이전에 그럴 때 그 두 번 내려왔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지금 4.7%를 터치할 것 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 중간값 기대하는 값이 이제 뭐 4.7%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국채금리가 2%나 뭐 3%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2%, 3%를 투자하는 게 이 리스크를 가지고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채 투자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언젠가 그게 당장일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예. 그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주식에 네네. 대해서 경고를 했다. 네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과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이 한데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스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연준은 그걸 좀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런 것과 맞물려서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또 하고 있습니다. 스펙에 대한 통계를 또 S&P 500의 연준에서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스펙 상장 기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스펙 상장 기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 선호, 유동성이 많아서 위험 선호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최근에 1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스펙 기업 중에 그 41개 중에 그 3개가 최고 가격의 5% 이내에서 기록되고 나머지 18개는 50% 미만 그리고 20개는 80%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대형 그 스펙 종목이. 그리고 작년 1월 이후에 상장된 그 425개 중에 3분의 2 이상은 10달러 미만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없는 스펙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고 거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거죠. 앞에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실질을 무시한 투자를 해서 그렇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자본 시장 그 자본 환원율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돈이 돌아오느냐, 네.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뭐 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자본 환원율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떨어졌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이랑 부동산 수익률 차이가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위험하게 되겠죠. 이제 만약에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을 팔고 그렇죠. 그 국채로 가게 되니까. 특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죠. 특히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특히 얘기했던 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연준은 현재 상태보다 그 추세를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리한 마지막 화면을 좀 보면 경제 전망이 이제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상태 자체는 문제 아닌데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 증가가 좀 되고 있고 구분 없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호전의 어떤 이 추세가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딱 집어서 에너지, 이 밑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에너지, 여행, 접객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미국 경기 회복에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런데 부분이죠. 지금 경기 회복 차질 시 했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건 코로나가 재창궐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위축된다든지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소비 판매 지수가 지난주 나온 게 이제 예상보다 못 미쳤는데 못 미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1,400불을 이미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양책, 지원책으로 줬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거의 다 소진해서 그렇죠. 주머니가 이제 다 빈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못 쓰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재개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업종들,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그래도 소매 판매가 한 3% 늘어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재개된다면은 좋아질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초과 저축액으로 갖고 있는 그 돈들, 지금 지갑에 넣는 돈들을 꺼내서 쓸 거냐 하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4월을 보면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도 일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빼서 쓰게 되면 결국엔 자산시장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연준이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낙관론을 좀 가지고 있었단 말인데 이 연준이 바라보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주식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일부 빼서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이 추세가 약간만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팬데믹이 더 온다든가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금리가 이제 여기 전제 조건이 낮은 금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수익과 그 국채 금리 안전자산과의 차이가 줄어든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 이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이 가격 평가가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펙 같은 투기성이 강한 대상 내지는 상업용 부동산 같이 금리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준이 얘기하는 건 리스크 에피타이트. 그러니까 이제 위험 선호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럼 만약에 갈아탄다 그러면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주식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서개미 분들은 스펙 같은 거는 하지 마. 그 전부터 말씀을 늘 해오셨는데 스펙보다는 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다면 섹터를 어느 쪽으로 섹터를 나누게 된다면 이제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정부 정책이랑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네. 이제 돈을 풀고자 하는 부분,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산업군이 묶여 있고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산업재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재 네.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 뭐 이유는 미국에서 그 미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예산도 계속 확보를 하면서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보고 산업재 관련한 거는 내일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관심 있게 또 내일 또 관련한 산업재에 관련한 부분은 내일 섹터에 관련한 종목은 내일 또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리 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